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증시의 그런 악화, 그러니까 증시의 급락이라든가 증시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죠. 그 전부터 꾸준하게 증시 하락에 대한, 증시 폭락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장단기 금리 차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특히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역사에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었다. 참고로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반대로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기 금리가 5%일 때와 장기 금리가 1%일 때 주식에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주는 혹은 부동산에 주는 그런 리스크, 압박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증시 폭락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그런 리스크 해치를 꾸준히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좀 보시면, 자, 일단 지금 볼게요. 9월 5일에, 9월 5일에 알크 ETF 쇼상품, 예, 매수했습니다. 9월 5일에 매수했고요. 9월 7일에 알크 ETF 쇼상품, 역시 SIARK죠. 추가 매수까지 했어요. 이럼으로써 비중을 충분히 늘렸죠. 그 이후에도 TWM, 예, 러셀 2000 지수 고버스까지 역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고버스, 예, 코스닥 고버스까지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사실 제 계좌의 거의 절반 이상? 지금으로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고버스예요. 거의 고버스라던가 혹은 인버스 쪽에 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좋은 기회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코버스, 코스닥 코버스를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 코버스까지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장전 기준으로 약간 2.5%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의 증시가 매우 안 좋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기회는 반드시 있었고요. 이미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매우 급격하게 벌어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올해 3월에 보였던 것처럼 꾸준하게 은행 리스크,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채권 시장에서 그토록 막고자 했던 장기 금리의 급등세,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급락세를 막을 수가 없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텔레그램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서 눈치를 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맞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나눈 채팅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토론방에서 나눈 채팅 내용이고, 자, 예상대로 경기 하강으로 가는 듯합니다. 추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무게추라고 하죠. 이 무게추가, 자, 지금 잠깐이나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무게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기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과잉 긴축으로 디플레이션 가는 거고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은 긴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는 겁니다. 이쪽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증시에 줄 수 있는 악영향도가 꽤나 클 수밖에 없다라고 텔레그램방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좀 시장에는 어, 눈치가 챌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멤버분의 파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런 시기인 곳이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충분히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지금부터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죠. 꾸준하게 흔히 말씀드려서 존나게 버틴다. 네, 마구잡이식 존버를 하는 식으로는 지금은 막대한 계좌 손실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 외에 저처럼 하진 않더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왔던 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하고 있을 것이고, 저처럼 적극적으로 리스크 해치를 통하면서 사실 어, 추가 수익,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익을 꾸준히 탐구를 하면서 리스크, 인버스 상품이라던가 이런 소상품에 베팅을 해왔던 분들은 사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잡아나가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 특히 개별 주식은 폭락에 폭락을 더해지는 와중에 우리 계좌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한다거나 혹은 계좌의 정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인버스가 빛을 발하네요. 기회가 오길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기회가 오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그전부터 뭐 보험주라던가 혹은 인버스 상품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뭐 인버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종목들 뭐 고려 신용정보와 같은 채권 추심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이런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혹은 정말로 제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 부채는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다음 달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마감이 될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전체적인 지금 같은 압도적인 혜택의 특례보금자리론 마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선별적으로 그리고 핀셋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마감이 된다면 부채 리스크, 가계부채 리스크가 본격화된다고도 모방할 정도이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부채 리스크가 지금처럼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은 막기가 힘들 것이다. 막으려면 어쩔 수 없죠. 양적 완화를 한다던가 돈을 무자비하게 풀므로써 결국에는 금리를 억지로라도 낮추고 혹은 금리의 상방을 막고요. 그런 와중에 버블을 받아들이면서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정부의 기조가 결국에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적게 푸는 연도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부채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아주 조금의 가계부채가 아주 조금만 터지더라도 이런 고려신용부 같은 기업들은 압도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도 내년 하반기, 제 생각에는 정말 빠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이러한 리스크가 수면 위로 그러니까 지금같이 대중들이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어,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저번 주 일요일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우리 멤버분들께 제 계좌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마케팅 더하기 피해자 사단분들께 계좌를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 전체에게는 제 실시간 매매 내역, 실시간 투자 내역을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그 공개해드린 계좌에서 수익률만 좀 잠깐 따온 것이고 보시면 31% 수익, 193.93% 수익, 79.26% 수익, 117.92% 수익, 13% 수익, 12.41% 수익, 13.08% 수익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이 아니죠. 사실상 이번 주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렸어요. 정말로 많이 늘렸고, 해지 자산에 대한 비중도, 그러니까 리스크, 인버스, 고버스 상품에 대한 비중도 꽤나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면서 그 연준이라던가 한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기조에 빠져들게 된다면 사실상 버블 경제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어느 정도 부담함으로써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라는 이런 기조를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증시라던가 부동산 이러한 이제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자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자산들에서는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필승 멤버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파티를 즐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구독자분들에게도 제가 공개적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세와 이에 따른 증시에 대한 부담 부동산에 대한 부담, 추가적으로 리스크 해지에 대한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도 이런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올해 10월부터는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이유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내년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지금 같은 리스크가 가계부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 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고려 신용정보, 지금 같은 증시 상황, 증시 폭락세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